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 정의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건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수열의 첫째 항이나 또는 처음 몇 개의 항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요. 그러면 나는 그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첫째 항을 니네한테 줘요. A1은 3이라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줘요. 모든 자연수에서. 이게 뭔 소리야?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2 더해라, 이 소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수열은 초항이 3인데 2항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3항은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을 다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갖다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옛날 용어인데 우리가 요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갖다가 옛날 말로 점화식이라고 쓰는데, 뭐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옛날만 잘 쓰고 하는데 아무튼 점화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중에서 내가 좀 외워야 될 게 있어. 근데 이미 원래는 공부를 해서 외워져 있어야 돼요. 뭐가? 우리가 아는 수열은 이름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등차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등차 관계식.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이 있다 이거죠. 두 개 있어요. 이미 앞에서 했던 거예요. 뭐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등차를 의미하는 관계식입니다. 또 하나는 2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등차 중항식이죠.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이거 등차구나 바로 아셔야 된다고. 이 정도는. 같은 논리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 관계식이 있는데 뭐냐?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요. 이거 등비구나.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요. 이 등비구나. 바로 아시고. 약간 장난치는 게 여러분 살짝 다 조작해서 이런 거 당연히 조작해가지고 AN 더하기 1 빼기 AN은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같은 얘기죠. 당연히 같은 얘기죠. 그죠? 2로 나눈 것도 당연히 같은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약간 조작해서 AN분의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2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좀 떠올리셔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점화식은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다 외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밖에 기타 등등에 대한 건데, 원래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은 외워야 될 건 아닌데 여기 바이블 플러스에 보시면은 점화식이 저렇게 나왔어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 처리한 거 살짝 보니까 저렇게 돼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야? 저 점화식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 꼴. 밑에 보면 일반항 봐봐. 일반항이 이거래. A1 더하기 시그마 FK. 이거 많이 본 거 아니야? 뭐야? 이게 개차죠. 이게 개차. 얘가 개차인 거고 이게 개소리야. 이게 개차인 거고 이게 개차 일반항 구하는 방법 아닙니까? 개차를 갖는 수열. 아까 저기 천만기 할 때 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FN이 상수야. FN이 상수. 그럼 이게 무슨 점화식이 되는 거야? FN이 상수면 저게 뭐가 되는 거야? 저게 등차가 되는 거야. FN이 상수가 아니고 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그게 이제 개차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개차를 갖는 일반응이 되는 거고. 이 정도 알아두시고 얘는 뭐냐 이런 거. 나머지는 그냥 식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어떤 식의 꼴이다. 근본적인 점화식 해석은 축차 대입하시면 돼요. 축차 대입. 쭉 대입해가지고 변변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까지 없고. 마찬가지로 3번도. 옆에 있는 거 개념 체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A1 20. 점화식 봤어요. 뭐가 보여요? 등차가 보이죠. 그리고 공차가 2라는 게 보이죠. 그지? 끝난 거예요. 일반항은 뭐가 돼요?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18 끝입니다. 자, 2번 점화식 뭐가 보여요? 등차가 보이죠. 그래. 이웃한 항의 차가 같다 이거죠. 근데 얘는 4항이 18이 16이고 8항이 이거니까 8항에서 4항까지의 차가 이거 바로 공차 구하는 식 이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차가 뭐가 되냐? 공차가 8 빼기 4분의 36 빼기 16 니네가 다 하는 식을 갖다 내가 그냥 한 번에 썼을 뿐이거든.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결국에 공차라는 건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구하는 식 쓴 거예요. 알겠어요? 등차 등비 점화식의 귀납적 정의는 잘 하셔야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로 점화식 보자마자 찾아보세요. 아까 나오고 뭐예요? 공비가 25라는 게 나오죠. 공비가 25.
공비가 25. 그럼 초항 있고 공비 있으니까 일반항은 바로 쓰면 되죠.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 제곱 n-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쁘게 쓰면은 얘는 5의 2n-2제곱이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의 2n-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 마찬가지로 이유탄 항의 비가 같다. 등비죠. 여기 좀 보시면 얘는 공비를 구하시면 공비는 어떻게 돼요? 공비는 이거 뭐 한 번에 암사 안 되면 천천히 하시고 공비는 결국에는 얘가 지금 2항 얘는 뭐 너무 쉽진 않죠. 2항 3항이네요. 넘어갈 때 공비 하나죠. 6R이 12죠. R은 2다. 잔기술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여긴 쉽죠? 실제로 이런 건 니네한테 변별이 안 될 거고 귀납적 정의 파트는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수열이 나와야 이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3번부터 보시면 초항이 1이고요. 점화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저 점화식을 보셨을 때 자, 원래 푸는 방법은 이래. 푸는 방법은 얘 등차냐? 아니죠. 등비냐? 아니죠. 식판 구하래요. 축차 대입하시면 돼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2는 a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입니다.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a3는 a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식판 구하랬으니까 n에다가 9 대입하시게 되면은 a10은 a9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변변 더해요. 그럼 좌변에서 2번부터 9번까지는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게 A10은 A1에다가 더하기 이 첫 줄 더하시게 되면 뭐예요? 3 곱하기 시그마 1부터 9까지 K예요. 둘째 줄은 9, 3, 27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이거를 근데 좀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쓰면은 얘가 지금 뭐야? 얘가 개차 일반항 아니야? 개차 일반항.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써버리시면 A10은 초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항이니까 9항까지 더하면 돼요. 뭐를? 개차를. 개차가 뭔데? 3K 더하기 3R. 같은 얘기야. 이거 이 정도 빨리 쓰라고 이거 개차 알아두려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개차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면 유용한 게 있으니까 알아두려는 거고. 됐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n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더하는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거. 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4번에 A1이 3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만족한대요. 다음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데 우선 일반 그냥 보편 이제 특수한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n은 1 대입해요. 축차 대입. A2는 1분의 2 곱하기 A1이고요. n에다가 2 대입해요. A3는 2분의 3 곱하기 A2고요. 땡땡땡 A15 구하래요. n에다가 14 대입해요. A15는 14분의 15에다가 A14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변변변 곱해요. 얘는. 그러면 보시면 좌변에 2번부터 14번까지 2번부터 14번까지 약분되고요. 그러면 A15는 우변의 분수를 잘 보시면 분모는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14까지고요. 분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15까지고요. 옆에 A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는 게 2번부터 14번까지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다 축차 대입 방법. 오케이? 별거 없죠? 다음. 자,
자, 초항이 3이고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5 값 구하래. 그냥 이것도 추천이에요. 자, 근데 얘는 그나마 뭐 변변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2는 3A1 빼기 5죠. 얼마야? 4야.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A3는 3A2 빼기 5죠. 대입하니까 4, 3, 12 얼마예요? 7이야.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A4는 3A4 빼기 5죠. 얼마야? 7, 3, 21, 16이야. 이렇게 가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진 않긴 한데 이게 아닌 방법은 교과 외야.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구하시는 게 맞고 하나씩 안 구하고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을 따가지고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우리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라고 부를 건데 이 꼴에서 일반항 따는 거는 확실한 교과 외고요. 주로 하실 거면은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나 그런 데서 주제탐구 발표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대들 거예요. 이걸 하려고. 되게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일반을 따는 게 근데 교과가 아니니까 안 하는 것 뿐이고.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생각해봐. 니네보다 훨씬 공부를 안 하는 대다수의 친구도 여긴 다 맞춰. 왜? 일일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반면에 2번에서는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2번도 S1이 1이고 이게 그래. A4 값 구하래. 자, S1이 1이라는 거는 A1이 1이라고 준 거죠. A4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입니다. 하나씩 대입하시면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S1은 2A1 빼기 1이야. 얘가 A1이야. A1은 1 나와. 당근이야. 오케이? n에다가 2 대입해요. S2는 2A2 빼기 1인데 S2가 A1 더하기 A2잖아.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A2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다시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S3는 2A3 빼기 1인데 S3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이렇게 안 해도 위에 이거니까 어쨌든 이거 알고 여기에서 이거 아닌 게 아니죠. 위에서 S2 아니까 어쨌든 요 식에서 A3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구하시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 알아두긴 해야 되는 게 이 방법도 하나 있고요. 대신 요거 처리할 때는 점화식에서 SN하고 AN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주로 하는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밀어쓰기라고 그래요. 밀어쓰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 그럼 뭐야? s n 플러스 1은 2 a n 플러스 1 빼기 1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두 식을 빼요.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뭐 남아요? sn 더하기 1 빼기 sn이니까 뭐 남아? an 더하기 1 남지. 맞아? 자, 얘에서 얘 빼니까 뭐 남아? 2an 더하기 1 빼기 2an 남지. 상수항은 지워지지. 그럼 이 항하고 이쁘게 정리하시게 되면은 an 더하기 1은 뭐가 나와? 2an 나와. 맞아요? 그잖아. n은 1부터 지금. 그럼 얘는 뭐야? 점화식이 딱 보니까 뭐야? 이런 이씨. 뭐야? 개뿔 알기는 씨 뭐라는겨? 뭐야? 등비 그지더라. 등비 등차 2개밖에 더 있어. 등비 점화식 아니야. 요렇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SN하고 AN이 같이 있을 때 합하고 항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밀어쓰기라는 걸 하시면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수열의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일일이 축차 대입하는 거 말고도 밀어쓰기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시고 한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됐고 6번 요런 게 이제 여러분이 주로 모의고사 문제 유형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주로 다 킬러 번호 때 그러니까 고난도 번호 때 나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정도를 푸는 애들은 대부분 다 1등급, 2등급 목표하시는 애들이 풀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잘 안 푸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그냥 맘먹고 찬찬히 쓰시면 답이 나오긴 해요. 찬찬히. 근데 그 찬찬히 못 써서 그렇지. 예. 안 해보면 또 못하거든. 자 보세요. 1항이 5고요. 얘는 쉬워. 얘들아. 앰플러 이제 점화식을 준 거야. 관계식을 줬는데 관계식이 두 갈래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그때 97항하고 99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항 넘버를 매기면요. 수열의 항 넘버가 이게 1이고요. AN입니다. 찾아요. AN이 1항이 5죠. 자, 2항은 뭐냐? 얘는 쉬운 거라고. 왜냐면 그냥 타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2항을 구할 거면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1 넣어야 되거든요. n에다가 1을 넣으니까 위로 가죠. 그럼 위로 가면은 점화식이 뭐야? 앞에 거 빼기 5. 앞에 거 빼기 3. 얼마야? 2야. 자, 3항은 n에다가 2 넣어야 돼요. 밑으로 가겠죠, 점화식을. 근데 밑으로 태우면 뭐예요? 앞에 거에다 마이너스하고 4 더하셔야 돼요. 마이너스하고 4 더하면 돼요. 얼마예요? 2죠. 4항은 다시 위로 가야 돼요. 앞에 거 빼기 3. 얼마예요? 마일이죠. 5항은 밑으로 가야 돼요.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하고 4 더하시면 돼요. 5 나왔어요. 아, 뭐가 보여? 안 보이지 아직?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거고. 5항 나왔잖아. 그럼 6항은? 6항은 위로 가야 되거든? 앞에 거에 3 빼면 돼요. 반복되죠. 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나열을 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얘는 나열해서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모의고사 킬러 유형은 요 유형인데 뭐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고 다음에 한번 뭐 내볼까? 그나마 여기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 여기까지 4번 정도. 이런 데까지가 쉬울 거고 얘도 쉽진 않겠네요. 얘가 정말 쉽겠고 요 정도가 그나마 좀 까다롭겠는데 해보시면 되겠죠. 자, 7번은 귀납적 정의의 활용입니다. 자, 어떤 자동차에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는데 전날에 들어있던 휘발유의 반을 쓰고요 8리터를 새로 넣었대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할 때 n일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이 AN입니다. A6을 구하래요. 전형적인 서술형 유형입니다.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서술형 서답형으로 해서 관계식을 구하세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옆에 없네. 관계식을 구하세요 하나 소문제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몇 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관계식을 구해볼게요. AN하고 AN 더하기 1하고의 관계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N1 후에 그때 양이 AN이거든요. 그러면은 N 플러스 1일 후에는 양이 뭐가 되냐? AN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는 얘 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그 관계를 찾는 건데 주어진 약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날 들어있던 절반을 써요. 그럼 남은 게 2분의 1이 남았겠죠? 그죠? 그리고 8리터를 새로 넣어요. 8을 추가했죠. 그게 다음날 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세운 게 관계식을 세운 거죠. AN 더하기 1은 2분의 1에 AN 더하기
8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때 참고로 초함은 얼마예요? 32라고 줬죠. 첫째 줄에. 그럼 이제 6항 구하려잖아. 주차 대입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돼요. 하나씩 대입. 여기서도 이제 봐. 내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거 하첨자 쓸 때 하첨자를 하첨자답지 않게 쓴 애들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게. 이거 싹 다 틀려. 문제 풀 때. 뭘 제일 봐이 그 위주에 네가 도심한데. 아니에요. 저 잘 너나 쟤나 이씨. 제 글씨가 얼마나 깔끔한데. 똥, 겨, 똥, 똥. 이씨 똑같은 것들아. 내가 분명히 고치라고 했지. 아니 저 진짜 바르다니까요. 계속요. 계속. 이게 플러스가 하첨자로 내려가는 애들이 많아. 애매하게 가는 AN.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저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별로 안 어렵으면 좋겠는데. 아씨. 아, 어려우나? 천하게 성취도 봐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기 뭐야? 에이, 그냥 앞에 유형은 집에서 과제로 풀어보시고, 되겠습니까? 뭐 풀어볼 시간 줄까 했는데, 풀어보시고. 뒤에 마지막 귀납법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거 저 바이블 갖고 오세요. 마플도 갖고 오시고 뒤에 마무리하는 거 가져봐야 되니까. 됐어요? 둘 다 들고 오세요. 뒤졌어. 마플도 수정 있어요. 마플은 안 낼게요. 아니지 마플 내가 봐서. 아이고 봐서.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는 내가 이런 친구들이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걸 어차피 안 하는 애가 왜 자꾸. 아니 약간 처음 두 달이 때 3월부터 시작. 응? 새 마음 세트 3월부터 선부터 시작. 아니 그 뭐야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걸 왜 배웠어? 자, 왜 배웠어? 아 약간 튜토리얼. 자 도토리? 아니 튜토리얼. 도토리 다람쥐 도토리 닥치고. 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증명법입니다. 증명법. 여러분이 고등교과에서 증명법 배운 게 그 공수2에서 귀류법 배웠죠. 그리고 여기 일부 학교들은 그때 귀류법 배울 때 맨땅에 헤딩 문제가 서술형에 나온 학교가 있었죠. 진이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나왔었다고. 여기도 원래는 잘 맨땅에 헤딩을 안 냈었거든. 여기도 귀납법도 원래 맨땅에 헤딩은 잘 안 냈었거든. 주로 내는 건 내문 채우기였거든.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다. 아무튼 학교 수업 잘 들어보시고 맨땅에 헤딩 나올 수가 있다. 자, 귀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주로 자연수나 정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그 명제가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자연수를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수가 끝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하는 거냐? 자, 첫 번째 값을 넣어요. 주로 초기값이라고 하죠. 초기값. 첫 번째 값에서 초기값에서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보입니다. 우선. 오케이 성립해. 보여주라고. 그 다음에 2, 3, 4, 5 다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K번째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가정한 사실을 가지고 K 플러스 한 번째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K번째에서 오케이 라고 가정을 해. 그걸 가지고 K 플러스 한 번째도 된다는 거를 니네가 보이라. 그러면 증명이 끝난다고. 왜? 니네가 처음에 1일 때 된다며. 그지? 그거를 보여줬는데 이거를 보여줬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어. 그럼 두 가지를 짬뽕하면 1일 때 된다며. 그럼 누구도 되는 거야? 2도 되는 거지. 다시 돌아서 2가 되면 3도 되는 거지. 3이 되면 4도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자연수가 다 된다고 할 수 있잖아. 이런 패턴으로 증명하는 게 귀납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좀 뭐라 하냐면 도미노 이론에 많이 대응을 시켜요. 도미노라고 해서 도미노 알죠? 도미노. 알잖아 이거.
도미노가 있어요. n개가. 그때 이 n개의 도미노를 다 쓰러뜨릴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갖다 확인하는 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는 무조건 쓰러진다. 이 두 가지 약속만 있으면 내가 얘 쓰러뜨리면 그러면 다 쓰러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거랑 얘랑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응? 아유 자세히. 자, 그래서 이거를 비납법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뭐 보여줘야지 알겠죠? 이렇게 네모 채우기도 있긴 한데 네모 채우기 잘 안 내. 자, 이거 보여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 보여주고 할 테니까 나머지 다 숙제. 너무하고. 응? 너무해. 자, 뭐라고요? 너무해. 넘으라고요? 네. 누굴 넘어? 아니 너무하다. 자, 뭐가? 숙제가 너무 많아. 개똥 같은 소리. 아니 내 누차 얘기하잖아. 아씨. 숙제 하는 사람 얘기를 하려니까. 아씨. 저 얘기했잖아요. 새 마음 새 뜻. 닥치고요. 자, 공식이죠? 응? 공식이잖아. 세제곱짜리.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니네한테 제곱짜리 공식 증명 뭘로 해줬어? 항등식으로 해줬거든? 그제? 걔도 마찬가지로 귀납법으로 증명이 돼. 알았어요? 자, 이게 귀납법으로 증명해볼게. 잘 봐. 첫 번째, 뭐 한다? 초기 값에서 성립하는지를 보여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요. 자, 좌변. n이 1이면 얼마예요? 1 세제곱이에요. 자, 우변. n이 1이면 얼마예요? 2에다가 1 곱하기 2의 전체 제곱이에요. 같죠? 증명 끝.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뭐가? 제가 성립한다고. 그럼 가정한식을 써요. 1세제곱, 2세제곱, 땡땡땡 k세제곱이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다고 가정한 거야. 가정. 이거는 성립한다고 깔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귀납법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얘를 가지고 뭘 만드셔야 되냐? 뭐를 만드는 게 목적이냐? 이거를 가지고 n이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적지를 아셔야 돼요. 목적지가 여기에요. 여기. 예? 목적지가 여기라는 건 목적지를 써보면, 목적지는 뭐야? 이 목적지를 써보시면은 n이 k 플러스 이거니까 1세제곱, 2세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목적지라고. 알았어요?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검은색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대표적인 조작이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얘랑 좌변을 잘 비교해봐. 뭐 만들어놨어? 요거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요 양변에다가 플러스 k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하자 이거야. 그럼 더했어. 1세제곱 땡땡땡 k 세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왔지? 자, 우변 뭐야? 이상 헛소리하면 안 되죠? 우변 2분의 원래 있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맞지? 내가 가정한 거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럼 나 이제 마지막에 뭐 보여주면 되겠어? 얘가 얘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니네가 통분을 해서 정리를 했어. 그랬더니 그게 얘랑 같아. 정리하니까 같다고 해보니까 아, 그래서 얘는 n은 k 더하기 1에도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야. 그게 2단계라. 땡땡땡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증명 끝.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두 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식과 뒤에 있는 부등식 정도인데 핵심은 이 부분에서
내가 가정한 걸 가지고 목적지를 만드셔야 돼요. 가정한 걸 가지고 목적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때 좌변을 맞춰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빨리 봐. 집중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고개 숙이지 마시. 자, 초기값 n이 5죠. 좌변 2의 5제곱이에요. 32. 우변 5의 제곱이에요. 25. 성립하죠? 끝.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가정. n이 k일 때 2의 k제곱은 k제곱에 성립한다고 가정. 그럼 이 가정한 걸 가지고 나는 뭘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게 증명과정에는 없어, 목적지가. 그 니네가 문제 풀 때 모르겠으면 따로 써놓으라 그래. 목적지는 n이 k 더하기 1일 때가 목적지예요. 그럼 뭐예요? 2의 k 더하기 1제곱이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크다. 이게 나의 목적지라고요. 그럼 이거를 얘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양변에다가 뭘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왜? 좌변을 만들라고. 그럼 2의 k 더하기 1제곱이요. 2k제곱이 돼요. 등식보다 부등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등식이었으면은 얘랑 같다 보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은 나는 얘랑의 대소를 보시면 돼요. 대소. 근데 우리가 고1 때 대소 판단은 뭐 갖고 한다? 그때 되겠잖아. 나중에 가면 필요하다고. 대소 판단은 무조건 뭘로 한다? 무조건이야. 대소 판단은 뭐로 한다? 대소 판단은 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2k제곱에서 k 더하기 1의 제곱을 빼보는 거야. 잽싸게 전개하니까 k의 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남거든. 근데 여기서 n이 k라고 가정했잖아요. 초기값이 5잖아요. 여기서 k의 조건이 k는 5 이상의 자연수예요. k는 5 이상. 근데 얘가 5 이상이 되면 k가 지금 k-1의 제곱 더하기 빼기 2냐? 이거잖아요. k가 5 이상에선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커요. 그 말은 얘가 얘보다 커요. 따라서 얘가 얘보다 커요. 그래서 나는 n은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인 거예요. 지금 땡땡땡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비나법 부등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맨 땅에 헤딩도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메모 채우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과제는 끝까지 못해. 끝까지 해. 못할 거 못해. 해. 못할 거 454쪽까지 챌린지 정착 하나 해.